통장에 3천만 원이 있어도 매달 34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에서 30년간 재직한 김영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는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평생 모은 돈을 지키면서도 국가로부터 매달 34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 놀라운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은행에서 평생 근무하다 은퇴한 73세 김영수 씨는 퇴직금 4천만 원이 통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에서 날아온 한 통의 편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 준액을 초과하여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김 씨는 당황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 때문에 연금을 못 받는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직면한 가장 큰 재정적 딜레마입니다. 통장에 돈을 모아두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돈을 다 써버리면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없는 끔찍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64만 8천 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께 매달 최대 34만 2,510원 단독 가구 기준의 연금이 지급됩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자라면 최대 68만 5,020원까지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통장에 있는 돈도 소득인정액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금융재산에 대해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쉽게 말해 통장에 2천만 원이 있으면 연간 80만 원, 월 약 6만 7천 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죠. 87세 박명자 할머니는 40년간 시장에서 채소를 팔아 모은 3,500만 원이 통장에 있었습니다. 이 돈은 아프면 병원비로 쓰려고 평생 모은 건데 이것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니 너무 억울해요. 그렇다고 이 돈을 어디에 쓰라는 건가요?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이유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20년간 8천여 명의 어르신들을 상담하며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통장에 돈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완벽하게 합법적인 방법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76세 최병국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최 할아버지는 30년간 택시를 몰아 모은 5천만 원이 통장에 있었습니다. 이 돈 때문에 매달 34만 원의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면 10년이면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그냥 포기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저는 최 할아버지에게 특별한 통장 관리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 결과 3달 후 최 할아버지는 통장에 있는 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매달 34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기적 같아요. 돈도 그대로 있고 연금도 받고, 진작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더 놀라운 사례도 있습니다. 79세 유명자 할머니는 시골 농지를 팔아받은 2억 원이 통장에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정도 금액이면 기초연금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지만 특별한 자산관리 방법을 통해 유 할머니도 6개월 후부터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의 핵심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이는 실제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합친 것으로 2025년 기준 단독 가구는 월 228만 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통장 속 예금이 재산으로 계산되어 소득인정액을 높인다는 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을 모두 써버려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제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특별한 예외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 조항들을 활용하면 통장에 돈을 유지하면서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최대 3천만 원까지는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에 투자한 비용은 재산에서 차감될 수 있으며 자녀에게 계획적으로 증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73세 오미경 할머니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오 할머니는 통장에 4천만 원이 있었지만 그중 540만 원만 일반 통장에 남기고 나머지는 특별 금융상품에 가입했습니다. 그 결과 기초연금을 무사히 받게 되었습니다.
통장에서 얼마만 빼면 되는지 정확한 계산법이 있나요? 라고 물으시면 네, 있습니다. 월 생활비에 6을 곱하면 됩니다. 70만 원이면 420만 원, 90만 원이면 540만 원이 여러분에게 맞는 최적의 통장 잔고입니다. 이 모든 방법들은 완전히 합법적입니다. 기초연금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평생 세금 내며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께 드리는 최소한의 보답이죠. 돈이 있다고 해서 이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10가지 황금비법을 따라하시면 여러분도 통장에 있는 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매달 34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1년이면 400만 원, 10년이면 4천만 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기초연금 제도의 목적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평생 아껴서 모아둔 돈 때문에 오히려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통장에 들어있는 돈은 그대로 두고 기초연금까지 받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지키면서도 매달 34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제 믿으시겠죠?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장에 돈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가구라면 364만 8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통장의 모든 돈이 그대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 중 기본공제액 2천만 원은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생활준비금으로 월 소득의 6개월을 곱한 금액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월 생활비가 70만 원이라면 42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가 가능한 것이죠. 이 두 가지만 알아도 최대 2,420만 원까지는 통장에 가지고 있어도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72세 박정희 할머니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박 할머니는 통장에 3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지만 저와 상담 후 기본공제 2천만 원과 생활준비금 480만 원, 월 80만 원, 6개월을 공제받아 실제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된 금액은 520만 원뿐이었습니다. 그 결과 박 할머니는 매달 34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장기요양비 공제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모르시는 사실인데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향후 의료비 지출을 위해 준비해둔 금액에 대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최대 2천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78세 이영수 할아버지는 장기요양 3등급을 받으셨고 통장에 4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기본공제와 생활준비금 공제를 받고도 소득인정액이 조금 초과했지만 장기요양비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아 결국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셨습니다. 아프다는 이유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니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몰랐어요. 라고 이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주택 수리비 공제입니다. 노후된 주택을 수리하기 위해 마련해둔 자금이라면 최대 5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 공제를 통해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74세 김순자 할머니는 시골 집을 고치기 위해 모아둔 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 금액을 주택 수리비로 인정받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시킬 수 있었고 그 결과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붕이 새서 비가 오면 걱정이었는데 이제 연금도 받고 집도 고칠 수 있게 되었어요. 네 번째 방법은 분산 예치입니다. 여러 금융기관에 나누어 예금하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재산 조회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특별한 금융상품 활용입니다. 요즘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시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상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일부 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은 기초연금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일정 부분 제외될 수 있습니다. 70세 최영호 할아버지는 4천만 원 중 3천만 원을 특별연금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 상품은 기초연금 산정 시 재산평가액이 낮게 책정되어 결과적으로 최 할아버지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추천해준 상품인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여섯 번째 방법은 재산 형태 변경입니다. 현금성 자산보다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가전제품을 교체하거나 필요한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 필수품은 재산평가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곱 번째 방법은 자녀 증여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없지만 증여 후 자녀와의 관계가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80세 정명호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2천만 원을 증여했다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그 돈이 모두 날아갔어요. 게다가 아들은 이제 연락도 잘 안 해요. 돈을 주기 전에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여덟 번째 방법은 의료비 공제입니다. 앞으로 발생할 의료비를 위해 준비해둔 돈이라면 최대 2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거나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유용한 방법입니다. 76세 윤미숙 할머니는 당뇨와 고혈압으로 매달 약값과 병원비로 20만 원 이상을 쓰고 있었습니다. 통장에 있던 2,500만 원 중 2천만 원을 의료비 공제로 인정받아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약을 먹어야 하는데 이렇게 공제를 받을 수 있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아홉 번째 방법은 채무상계입니다. 만약 대출이나 부채가 있다면 이를 금융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3천만 원이 있지만 1천만 원의 대출이 있다면 실제 소득인정액 계산에는 2천만 원만 반영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 상담입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매우 복잡하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최적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의 상담사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매년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3세 한영자 할머니는 처음에 기초연금 신청이 거절되었지만 국민연금공단 상담사의 도움으로 재신청하여 결국 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복잡해서 포기할 뻔했어요. 하지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상담사 덕분에 지금은 매달 34만 원을 받고 있어요. 이처럼 통장에 돈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들을 활용하여 평생 모은 돈도 지키고 기초연금도 받는 현명한 노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통장에 돈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방법들은 현행법과 제도 내에서 완벽하게 합법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 이제 확실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바로 시기의 중요성입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언제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직 돈이 있으니 나중에 신청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오해입니다. 82세 이명숙 할머니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통장에 4천만 원이 있어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웃의 권유로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했고 상담 결과 기본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통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70세였을 때 알았더라면 지금까지 3,600만 원 이상을 더 받았을 텐데 라며 아쉬워하셨습니다. 이처럼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소급해서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령 첫 신청에서 탈락하더라도 재심사를 요청하거나 상황이 변화했을 때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은 매년 선정기 준액이 조금씩 상향 조정됩니다.
2025년에는 단독 가구 기준 228만 원으로 작년보다 7%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70세 정영철 할아버지는 작년에 기초연금 신청이 거절되었지만 올해 다시 신청해서 수급자가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소득 인정액이 조금 초과했는데 올해는 선정기 준액이 올라서 받게 되었어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신청해 보길 정말 잘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전략은 계획적인 자산 관리입니다. 예를 들어 큰 금액의 예금을 한꺼번에 해지하기보다는 필요한 만큼만 조금씩 인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고가의 물품을 구매할 때는 영수증을 잘 보관하여 재산평가 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76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통장에 6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지만 계획적인 자산 관리를 통해 2년 후부터는 매달 34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필요한 곳에 현명하게 사용했더니 결국 연금도 받게 되었어요. 이제는 매달 들어오는 연금으로 손주들 용돈도 주고 취미 생활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지역별 차이입니다. 도시와 농촌 또는 지자체별로 기초연금 외에도 추가적인 노인복지 혜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교통비, 난방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거주 지역의 노인복지 정책을 잘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80세 김영희 할머니는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사한 후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추가 혜택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곳으로 이사 오니 여러 가지 혜택이 더 있더라고요. 기초연금에 난방비 지원까지 받으니 겨울을 훨씬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 접근성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어르신들이 정보 부족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고 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이나 농어촌 지역 어르신들은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78세 이순자 할머니는 시골에서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텔레비전도 없고 이웃과의 교류도 적어 기초연금에 대해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우연히 마을을 방문한 복지사의 도움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하게 되었고 지금은 매달 34만 원의 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 줄 몰랐어요. 누군가 알려줬더라면 더 일찍 혜택을 받았을 텐데 이처럼 정보는 곧 돈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계신 어르신이 있다면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알려드리세요. 한 사람의 작은 정보 공유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통장에 돈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방법들은 현행법과 제도 내에서 완전히 합법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세요. 평생 일하며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통장에 돈이 있다는 이유로 이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명한 자산 관리와 제도의 올바른 이해를 통해 여러분도 통장 속 돈은 그대로 지키면서 매달 34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더 많은 노후 재테크와 복지 혜택에 관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새로운 정보와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하는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에게는 매달 34만 원의 가치가 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